체조 경기장에 엘리자베스라는 초등학교 2학년 소녀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체조 선수였는데요. 키도 크고 유연했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있었죠. 경기가 끝나면 메달을 어디에 걸지도 미리 생각해 놨어요.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에 엘리자베스는 아무 메달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엘리자베스에게 만약에 내가 부모라면 어떤 말을 해줄 건가요? 1. 내 생각엔 네가 최고야. 2. 네가 받아야 할 마땅한 우승 메달을 도둑 맞았어. 3. 체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4. 너는 재능이 있으니 다음엔 반드시 우승할 거야. 5. 넌 우승할 자격이 없었어. 마음속으로 고르셨겠죠? 몇 번 고르셨습니까? 저는 1번을 골랐었는데요. 마인드셋의 저자는 5번을 골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처럼 1번을 고르셨거나 2번, 3번, 4번을 고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먼저 고정 마인드셋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고정 마인드셋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자질, 능력 이런 것들이 돌처럼 새겨져 있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어릴 때 다들 IQ 테스트 받아보셨죠? IQ 테스트 점수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계속 변합니다. 과거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지능도 뇌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런던의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신입 때 이 택시 기사들은요. 공간을 관장하는 뇌에 해마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가 되게 작았어요.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분들을 다시 모셔서 뇌를 다시 스캔했습니다. 놀랍게도 뇌를 관장하는 해마가 커져 있었습니다. 뇌에 물리적으로 변화가 생긴 거죠. IQ도 우리의 능력도 자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변하죠. 계속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버린다는 조건 하에서요. 미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 초등학교 때 안 배우던 새로운 과목이 생겨나잖아요. 만약 그 과목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중1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요. 공부를 덜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심지어는 컨닝을 하겠다는 대답도 있었죠. 왜 이렇게 대답을 하냐? 고정 마인드셋에게 능력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력해도 별 발전이 없을 거란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다른 실험에서는요. 최근 학교에서 봤던 시험 결과를 적어서 제출하게 했는데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무려 40%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적을 부풀려서 말한 거예요. 고정 마인드셋이 위험한 이유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시험 결과를 무려 40%의 학생들이 부풀려서 말했잖아요. 평가 결과를 이렇게 부풀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직시를 못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결과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고정 마인드셋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요. 한 번 빠지면 노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겐 재능이 중요하거든요. 한 번도 연습 안 했는데 잘해. 이런 걸 쿨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볼링을 쳤어요. 어떤 친구가 볼링을 한 번도 친 적이 없는데 되게 잘해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이런 걸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는 볼링을 잘 치고 싶어서 연습을 엄청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결국엔 잘하게 됐어요. 노력해서 잘하게 된 거면 사실은 더 멋진 거잖아요.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하는 건 그 사람이 똑똑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맥켄로가 딱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재능은 미친 재능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천재란 소리를 듣고 자랐고요. 재능으로만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죠. 문제는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선수는 손에 땀을 닦으려고 경기장에 톱밥을 준비했다고 해요. 근데 경기가 잘 안 풀리면 톱밥 탓을 했습니다. 매니저한테 막 소리 질렀어요. 뭐 이런 톱밥을 갖고 왔냐고. 이 톱밥만 탓하는 게 아니고 남 탓, 매니저 탓, 물건 탓, 심판 탓. 문제의 원인을 자기한테서 찾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요. 맥켄로가 고정 마인드셋을 갖게 된 건요. 아이러니하게도 부모의 칭찬 때문입니다. 재능에 대한 칭찬. 사람은 재능에 대해 칭찬을 받게 되면요. 고정 마인드셋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 재능에 대해서 칭찬하면 내가 막 똑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새로운 도전을 꺼리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요. 내가 똑똑하지 않다는 게 들통이 나겠죠. 그래서 재능에 대한 칭찬을 받으면 고정 마인드셋을 갖게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새로운 도전을 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맥켄로가 철저하게 남 탓을 하게 된 것도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맥켄로와 정반대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농구계 올타임 넘버 1이잖아요. 마이클 조던은 어릴 적부터 특출난 재능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학창 시절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승승장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마이클 조던은요. 학창 시절에 정말 평범한 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농구 대표팀 선발에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 대표팀 감독이 무능해서 그렇네. 조던을 못 알아보고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죠. 조던은 당시에는 평범한 선수였어요. 대표팀에 탈락하고 나서 조던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울었다고 해요. 그 뒤로 조던이 어떻게 했는지
뭔지 아십니까? 대표팀 코치한테 가서 대표팀을 따라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짐이라도 들 테니까 대표팀 따라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대표팀이 어떻게 경기하는지 잘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연습량도 엄청나게 늘렸어요. 대학교 때 코치는 조던의 연습량이 이 세상 사람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조던을 위대하게 해줬던 건 많은 연습량과 노력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타고난 재능은 아니었습니다. 마이클 조던 같이 이렇게 노력하는 태도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에게 파트너란 나를 받쳐주는 사람, 나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인데요, 성장 마인드셋에게 파트너란 내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 나를 개선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크라이슬러의 CEO였던 리 아이아코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아코카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이아코카는 포드에서 일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크라이슬러로 자리를 옮겼어요. 당시 크라이슬러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아이아코카가 가까스로 살려냅니다. 직원들을 엄청나게 정리하고 했고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와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후에 경영도 꽤 잘해서 만년 적자이던 크라이슬러가 7억 달러의 이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아코카의 고정 마인드셋 발목을 잡았어요. 아이아코카는 새로운 걸 배우고 변화를 못했습니다. 기존 차량의 외형만 바꿔서 계속 차량을 출시한 거예요. 나중에는 일본 차한테 위협을 받았죠. 실적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점점 몰아냈고요. 자신의 추종자들만 주위에 남겼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니까 크라이슬러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죠. 고정 마인드셋이 얼마나 해롭고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럼 고정 마인드셋 말고 성장 마인드셋을 얻어야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이에요. 나의 고정 마인드셋을 인정하는 단계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대학원에 입학 지원을 했어요. 논문도 제출을 했어요. 근데 탈락을 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경쟁자가 많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입니다. 내 자아를 보호하게 되죠. 근데 성장 마인드셋은 이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입학할 자격이 안 되는구나. 경쟁이 많아서 그렇지 뭐 하면서 내 자아를 보호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파악이에요. 뭐 때문에 내가 대학원 탈락을 경쟁자가 많아서라고 생각했을까?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내 마음의 문제를 파악합니다. 3단계는요. 명명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똥이라고 붙여볼까요? 그러면 이 고정 마인드셋이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아, 개똥이 또 왔네.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나 보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면서 4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4단계는 교육과 동행입니다. 개똥이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개똥아, 내가 능력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 능력을 한번 키워보자. 뭐부터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개똥이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면서 개똥이를 가지고 계속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4단계를 통해서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은 칼같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교육에 대해서는 성장 마인드일 수 있는데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고정 마인드셋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살아야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이게 쉽게 생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분명히 계속 좋아질 거예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점점 성장 마인드셋으로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 내 생각엔 네가 최고야. 이건 사실이 아닌 걸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요. 2번, 네가 받아야 마땅한 우승 메달을 도둑 맞았어. 이건 전형적인 고정 마인드셋이죠. 남 탓하는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세 번째, 체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체조를 평가절하하는 거죠. 내가 잘하지 못했다고 해서 평가절하하는 거, 이것도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네 번째, 너는 재능이 있으니까 다음엔 반드시 우승할 거야. 너는 재능이 있다고 칭찬해주는 거, 이거는 고정 마인드를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아이가 들인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야죠. 어떤 걸 배울 수 있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넌 우승할 자격이 없었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이에게 다소 잔인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이는 기분이 좀 안 좋겠죠. 하지만 아이의 기분이 잠깐 안 좋은 것과 성장 마인드셋을 길러주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건 잠깐이죠. 성장 마인드셋을 길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요. 이제 고정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이 뭔지 아시겠죠?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성장 마인드셋을 탑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영상의 내용을 댓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성공하려고 부자 되려고 여기까지 보신 거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면 내용의 95%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반면 댓글이라도 써보면요 75% 이상을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댓글로 꼭 정리해 보시고 부자가 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볼수록 부자 되는 채널이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유익한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